이건 더 이상 농담이 아니라 러시아가 연루됐을 수도 있는 진짜 첩보 스릴러입니다. 토요일 저녁, 전날 키이우에서 돌아온 미국 상원에서 우크라이나의 주요 로비스트인 린지 그레이엄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수년간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달러의 지원을 밀어붙여온 또 다른 공화당 상원의원인 미치 메코넬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전 미치 메코넬은 펜타곤이 키이우에 무기 공급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이끌던 2명의 핵심 인물 중 1명은 사망했고 다른 1명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즉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마가 인사이자 블로거이며 도널드 트럼프의 절친인 로라 루머는 자신의 200만 팔로워들에게 블라디미르 푸틴의 고문인 알렉산드르 두긴이 린지 그레이엄이 사망하기 정확히 4개월 전에 미국 상원의원을 제거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란도 일주일 전에 린지 그레이엄을 죽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연의 일치일까요? 물론 우연이라는 단어를 따옴표로 묶어야겠지만 메코넬 역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3가지를 다루고 미치 메코넬의 실제 상황을 알아봅니다. 몇 시간 만에 악의 이론과 음모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설득력을 갖는지, 그리고 사실들이 왜 반대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린지 그레이엄의 러시아 제재 관련 사안은 다행히도 그와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안은 더욱 강경해졌고 모스크바는 린지 그레이엄의 타격을 앞으로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시작 전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워싱턴에서는 정말 한편의 미스터리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이 사망한 직후 바로 다음 날 또 다른 우크라이나 로비스트인 미치 메코널이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이미 몇 주째 직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린지 그레이엄이 사망한 다음 날 그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의사들은 제게 골절이나 뇌진탕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저는 심장마비도 뇌졸중도 없었습니다. 종양도 출혈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건 린지 그레이엄 이야기만큼 이상하게 들립니다. 겉으론 건강해 보이고 별다른 건강 이상 호소도 없었지만 갑자기 이유 없이 의식을 잃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 미치 메코넬은 재활센터에 있습니다. 그는 아직 상원 회의장으로 돌아가서 투표할 수는 없지만 본인 말로는 계속해서 입법 의제에 열심히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치 메코넬은 성명과 함께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 사진에서 그는 일요일자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스포츠 섹션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고전적인 방식으로 촬영 날짜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살아있고 오늘 찍은 것이고 제 손에는 오늘 날짜 신문이 들려 있습니다. 미치 메코널도 이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그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치 메코넬은 이미 84세이고 이 소식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노인들이 가끔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입원이 왜 뉴스가 되는지 이해하려면 그의 역할을 알아야 합니다. 미치 메코넬은 상원에서 공화당의 전 지도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달러 지원을 밀어붙인 인물입니다. 자신의 공화당 내에서도 저항이 있었죠. 현재 그는 국방예산 배정 소위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 대통령 행정부 내에서도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으로 크게 주목받은 조치, 미치 메코넬의 마지막으로 크게 주목받은 조치는 행정부에 매우 불편한 사안입니다. 4월 말 미치 메코넬은 워싱턴 포스트에 칼럼을 게재하며 펜타곤이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4억 달러, 키이우를 위한 미국 무기 구매에 쓰일 돈이 펜타곤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돈은 이미 예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왜 그 돈이 송금되지 않았는지 설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사실상 백악관과 펜타곤을 비난하며 공격한 셈입니다. 다음은 미치 메코넬의 인용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전쟁을 끝내려는 노력은 고귀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평화의 대가와 그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펜타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연시키는 접근 방식은 본질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따랐던 전략과 동일합니다.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주저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측락에 맞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외교 협상의 전망을 저해합니다. 즉, 우리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억제하고 있다고 비난한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린치 그레이엄은 참고로 훨씬 더 강경했고 끊임없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명은 죽고 다른 한 명은 병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메가 운동의 지지자들조차도 그레이엄과 맥코넬의 사건에서 러시아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왜 이것이 놀라운 일일까요? 왜냐하면 메가는 종종 친러시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크렘린의 내러티브를 퍼뜨렸습니다. 미국 인터넷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로라 루머, 2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마가 인플루언서로 도널드 트럼프와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사망 당일 그녀는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인용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고문 중 한 명인 알렉산드르 두긴이 최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살해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그레이엄 없는 세상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어제 린지 그레이엄은 우크라이나에 있었고 젤렌스키와 만났으며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촉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루 만에 린지 그레이엄이 사망했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로라 루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시작한 이후로 완전히 러시아의 내러티브를 홍보해온 공화당원 중 한 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5월에 그녀는 자신의 편집자를 우크라이나로 보냅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봅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를 대규모 폭격하던 이틀 동안 우크라이나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정말 죄송하지만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우크라이나 편에 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녀에 대해 이 유튜브 채널에 별도의 에피소드도 올렸으니 이런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로라 루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주목할 점은 푸틴의 고문인 알렉산드르 두긴이 정확히 4개월 전 린지 그레이엄을 박살내라고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방금 미국 상원의원을 죽인 것일까요? 로라 루머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후 루머는 다시 백악관을 향해 글을 올립니다. 인용합니다. 그레이엄이 해외에서든 미국으로 돌아온 뒤든 외국의 적대 세력에 의해 독살당한 건가요? 그의 직원들이 짧고 갑작스러운 병이라고 말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게 독인가요? 그녀는 모든 퍼즐을 맞춘 뒤 로라 루머의 인용문을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러시아는 방금 하메네이의 장례식에 대표단을 테헤란에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장례식 주최자들은 저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죽이라고 선동했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이란이나 러시아에 의해 제거 대상자로 지정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즉각적인 독성학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팟캐스터 클린트 러셀도 역시 말하자면 보수 성향의 공화당원으로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레이엄은 어제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러시아는 오늘 그 시설을 폭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그레이엄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발표됩니다. 제 생각에는 러시아가 린지 그레이엄을 폭파한 것 같습니다. 폭스뉴스의 전 프로듀서 카일리 제인 크레이머는 이미 이란의 연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논평가 앤서니 갤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상 가장 멀리 나아갔습니다. 그는 트럼프에게 린지 그레이엄 작전을 시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즉, 군사작전입니다. 이란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 만약 그들이 상원의원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다면 말이죠. 그는 말합니다. 만약 그들이 그레이엄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면 이란과 러시아를 그냥 때려버리자고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블로거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누가 소란을 피운다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불에 기름을 부은 사람은 바로 FBI 국장 카시 패트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현지 당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필요한 자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카시페틀은 FBI가 실제로 린지 그레이엄의 사망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암시한 것입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모든 상황이 잘 맞아떨어집니다. 두기는 크렘린의 이데올로그로서 공개적으로 그레이엄을 박살내라고 합니다. 이라는 그레이엄을 선포합니다.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메네이 장례식에서는 그를 죽이려는 요구가 나옵니다. 7월 10일 린지 그레이엄은 키이우에서 백악관과 러시아에 대한 지옥 같은 제재를 합의했다고 발표합니다. 이는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국가들에 대한 500개의 수입 관세입니다. 7월 11일 저녁 그는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7월 12일 우크라이나 지원을 추진하던 두 번째 상원의원이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 사실들을 이런 순서로 나열하면 그림이 저절로 그려집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던 두 명이 단 이틀 만에 한 명은 죽고 다른 한 명은 병원에 있습니다.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린지 그레이엄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사망의 잠정적인 원인은 대동맥 파열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이고 잘 연구된 질환으로 남성에게 특히 흔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70대의 경우입니다. 현재까지 중독의 징후가 있는 부검 보고서는 없습니다. 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결론은 없습니다. 러시아, 이란 또는 다른 누군가의 연루를 입증하는 증거도 없습니다. 또한 팀 스콧 상원의원도 심장마비를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후 그레이엄은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일 전부터 증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방수사국이 이 사건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아직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미치 매코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84세입니다. 어린 시절 그는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기도 했고 의식을 잃은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기자회견 도중에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냥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던 거죠. 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너무 이상한 우연입니다. 그리고 그레이엄과 매코넬 모두 공화당 내에서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회의론은 확신과는 다릅니다. 여러 버전에 대해 회의적일 수 있지만 거짓임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린지 그레이엄의 사망 관련 독성학 보고서는 아직 없습니다. 로라 루머가 조사를 요구하는 건 결코 터무니없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실제로 독살과 관련된 문서화된 역사가 있습니다. 리트비넨코, 스크리팔 부녀, 나발리, 그리고 린지 그레이엄은 공식적으로 러시아 수배자 명단과 러시아 테러리스트 및 극단주의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입장은 제 생각에 이렇게 들립니다. 독성학 보고서 결과를 보여주세요. 그레이엄이 독살당했는지 아닌지요. 만약 아니라면 모든 의문은 해소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번 방송의 주요 결론은 예상치 못한 다른 내용이 될 것입니다. 린지 그레이엄의 사건은 그와 함께 끝나지 않았습니다. 크렘린에서는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그레이엄의 죽음이 미국의 대러시아 추가 제재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생각했겠죠. 린지 그레이엄이 러시아의 강력한 제재를 추진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7월 13일 미국 의회에서는 이 법안의 대폭 확대된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볼 가치가 있는 핵심 변화입니다.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린지 그레이엄이 추진했던 기존 법안 버전은 이렇게 들렸습니다. 모스크바가 평화를 거부한 것에 대한 워싱턴의 대응은 거의 전적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개인적인 의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즉, 제재라는 망치는 백악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그것을 휘두를지 말지는 오직 도널드 트럼프만이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새 법안 버전입니다. 이렇게 들립니다. 이 법이 통과된 후 상당 부분의 제재가 30일 후 자동으로 발효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없이 그의 동의나 기분,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흥정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간단합니다. 러시아가 평화 협상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실제로 하지 않고 있으니 자동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재 범위는 전면적입니다. 금융, 에너지, 해운, 투자 모두 포함되며 추가 제재도 계속됩니다. 가장 중요한 무기도 동등해집니다. 이 관세들은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계속 구매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하도록 돕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타격도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이미 상원에서 85명의 공동 발의자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통령의 거부권도 극복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린지 그레이엄의 공동 발의자인 민주당 소속 리처드 블루멘탈은 투표를 서두르자고 요구하며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푸틴, 추가 시간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말 소름 끼치는 우연입니다. 알렉산드르 두긴이 짓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던 상원의원이 사망했고, 이란은 크렘린의 석유 수익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제재를 승인한 지 하루 만에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다음 날 우크라이나 지원을 추진하던 두 번째 상원의원이 병원에 입원합니다. 수사당국은 모든 조작 종결을 위해 그레이엄 사망의 독성학 보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그레이엄의 죽음을 기뻐한 사람이 있다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의자와 함께 사라질 것 같았던 법안이 훨씬 더 위험한 형태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제재의 망치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있었고 그는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망치가 저절로 내려올 것입니다. 사실상 이 법안이 통과된 후 30일이 지나면 그렇습니다. 그레이엄은 더 이상 없지만 그의 지옥 같은 제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방송 아래 분명히 이 주제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생각하시는 모든 것을 적어주세요. 그곳에서 이번 방송 주제에 대해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 방송 알림을 받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